한국 경제 꿈과 현실 사이의 꿈지기 최이배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의원님 앞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며 손을 흔드는 게 참 행복인데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그러게요. 다음 주에는 네. 꼭 뵀으면 좋겠어요. 다다음 주에는요. 자, 코로나 빨리 진정이 돼야죠. 그러니까요. LG그룹에 대한 내용 좀 짚어볼 텐데 최근에 이 LG하고 고모라는 단어가 한간에 많이 올랐어요. 이거 좀 일단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 LG그룹의 이제 현재 회장이 구광모 회장인데요. 그 구광모 회장의 고모 두 분이 네. 구헌미 씨하고 구미정 씨가 있는데 이 두 분이 50%씩 해서 전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지수 INC라고 해서 그냥 짧게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지수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의도에 LG 트윈타워가 있는데요. 쌍둥이 빌딩. 네. 이제 이런 건물들을 관리하는, 즉 청소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10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 이 고모 두 분이 2억 5천만 원씩 해서 5억을 가지고 출자한 회사인데 지난 10년 동안 LG그룹에 이렇게 청소 용역 등을 해서 일감을 몰아받아서 이익을 많이 내서 두 분이 배당금으로 가져간 게 200억 원이 넘습니다. 5억 투자해서요? 네. 200억 원을 넘게 받아갔다고요? 예, 그게 이제 이익을 또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요. 그 절반 정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급성장을 한 거죠. 그렇겠죠. 안전하게 이렇게 일감 막 몰아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LG그룹 계열사들의 이런 일감만으로도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여서 네. 인데 이제 이게 그 최근에 어떤 다른 문제로 이제 그 문제가 되면서 드러난 거죠. 그랬죠.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서 일하시던 청소 노동자들이 이번에 이제 그 지수가 LG의 그 빌딩 관리 청소 용역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했던 이 노동자분들을 다 이제 해고한 거예요. 네. 이제 해고를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청 기업인 경우에는 그 고용을 이렇게 그 승계를 해주거든요. 다음 또 청소하는 기업이 있으면 어차피 그 기업도 새로운 청소 노동자를 뽑아야 될 테니까 네. 그냥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일할 수 있게 고용 승계를 해주는 게 이제 통상의 과정인데 그렇게 안 해주고 이분들을 다 집단 해고를 하면서 이분들이 농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불거지게 된 겁니다. 네, 저도 한번 언급했었던 사건입니다. 네. 지금 남의 고모 이름이랑 고모가 뭐 하는지까지 굳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하나 네. 싶은데 우리 고모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데 들어보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수 INC가 LG 그 트윈타워만 관리한 게 아니고 엄청 많이 강남 빌딩, 서울역 빌딩, 그렇죠. 서초 R&D 캠퍼스, 광화문 빌딩, LG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를 다 맡았네요. 네, 거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정확히 우리가 어떤 그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기업에 공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이런 기자분들의 취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만일 그 LG그룹의 계열사였다면 다 이런 내용들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밝혀지고 그게 밝혀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딱 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부당해 보이잖아요. 네. 그 고모 회사에게 이렇게 막 일감을 몰아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지수라는 회사는 계열사가 아닙니다. 네, LG 구광모 회장의 고모들의 개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독립 경영 요건을 맞추어서 계열 분리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계열 분리가 되지 않고 계열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그 개인들, 지배주주 일가나 특수관계인들에게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네. 근데 이분들은 그런 법적 요건을 회피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지수 INC는 주주가 2명이네요. 그 고모 2분. 예. 네, 근데 10년간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 계열 분리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9년도에 이제 한번 바뀌었는데, 그때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거래 의존도가 높은 회사인 경우에는 독립 경영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계열사로 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99년도에 공정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거래 의존도는 보지 않고 뭐 지분 관계로 소유 관계가 맺고 있거나 아니면 임원들을 겸직함으로써 경영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계열사로 보게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하고 있는 거죠. 정말 꿈과 현실 사이네요. 완전히.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LG그룹은 굉장히 그 가족이 많잖아요. 뭐 부씨 일가들의 가족들이 많고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례들이 종종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우리가 계열 분리 제도를 다시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계열사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계열 분리 제도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LG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유사한 행태를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공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드러나진 않는데요.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간혹 드러난 사례들이 있었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뭐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다가 이제 밝혀낸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친족 기업인 영보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휴대폰을 이렇게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그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고요. 심지어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회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LG그룹은 좀 더 워낙 친인척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 기업에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친족 기업이어서 경영을 독립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부 거래는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나는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주장했는데 아직까지 공정위가 이렇게 친족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LG는 가족이 많아서 돈을 더 버는 지금 정말 대기업과 친인척의 잘못된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LG그룹의 대처가 좀 궁금해요. 일단 구회장 고모들의 LG 지분 뭐 전량 매각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거는 일감 몰아주기로 불거진 게 아니라 그 청소 노동자분들을 집단해 구하면서 불거진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LG 그룹에 있는 여러 노동조합에서 단체 성명을 내기도 하고 지금 시민사회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손을 뗄 것이 아니라 이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을 해라. 특히나 LG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도 경영을 한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굉장히 좋은 그룹처럼 그렇죠. 보여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G 부강무 회장이나 지금 LG 그룹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친족 기업, 고모들의 개인 회사에서 불거진 문제이므로 우리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LG 그룹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좀 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아니 10년간 돈 벌다가 계약은 어차피 해지된 상황에서 뭐 LG지분 전량 매각한다 이게 무슨 대처인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딱 꼬리 자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특히나 이제 네네. 그 LG 그룹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거래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LG 그룹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지금까지 청소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우리 LG에 다니시는 임직원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실 수도 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럼요.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 문제 그리고 처우 문제에 대해서 LG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그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신년사에서 ESG라고 해서 윤리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그 거래처와의 관계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가 수용 가능한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결돼서 오늘 LG 이야기 나눴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의원님 그 삼성전자 주주환원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28일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회사가 이익을 벌면은 그 이익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주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가 올해 돈을 벌었다고 이익이 났다고 해서 이거를 다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회사는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주가가 그러니까 업무가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네네. 그러니까 영역을 넓혀가면서 M&A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번 돈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향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만일 그러고도 남는 돈이라면은 이 부분은 주주들에게 배당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책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배당을 얼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배당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투자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다 가만히 돼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당장 주주들 입장에선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배당이란 현금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린 또 워낙 배당금이 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3년 동안 굉장히 큰 돈을 배당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의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삼성전자로부터 많은 배당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상이 당장은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배당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그중 하나일 텐데 네. 이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상속세를 낼 것이다. 예.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기업이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제품 개발하고 이런 데 또 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배당금으로 다
하는 것 역시 적절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문제 제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한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아주 정책을 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환원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는 모습을 가져야 더 신뢰를 갖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갑자기 배당을 많이 늘린다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꾸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특히나 그런 의사 결정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신뢰감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특히나 이제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그 장기적인 좀 로드맵을 가지고 주주들을 또 시장을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을 해줘야만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 또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또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와 이야기 함께 나눠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희배 전 의원이었습니다.